안녕하세요. 서한투자연구소의 류명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선투연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하락했습니다. 땡큐 넷플릭스 CEO 오징어 게임 체육복을 입고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옷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바로 그 체육복이죠. 창작의 놀이터를 얻은 K 콘텐츠 실적 대박이 난 넷플릭스라는 기사입니다. 자, 넷플릭스의 대박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이 너무 싸게 팔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라는 압도적인 유통망이 없었다면 오징어 게임은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면 넷플릭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살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드라마는 더 잘 팔릴 것입니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릴 것입니다. 상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K 컨텐츠도 넷플릭스도 모두 윈윈입니다. 자, 넷플릭스 주가가요,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크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 1억 4,200만 명이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가입자는 438만 명 폭증했고요. 순이익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K 콘텐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 외에도 마이네임, 갯마을 차차차 등이 일단 히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K 콘텐츠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의 실적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K 콘텐츠는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가격에 좋은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더 많아질 것이고 판매 가격도 더 상승할 것입니다. 넷플릭스라는 거대 유통망이 있어서 오징어 게임도 세계에서 순식간에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K 콘텐츠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 페이스북 메타버스에 올인해서 회사 이름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자,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방향이 크게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SNS와 메타버스, 가상화폐를 장악한 페이스북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카뱅 전세대출 재개에 무주택자만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세대출이 재개됐지만 전세대출이 과거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올 전세가 반전세가 되고 반전세가 월세가 될 것입니다. 그 월세의 상당 부분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버스 에디슨 모터스 쌍용 자동차의 새 주인이 된다. 자, 쌍용차가 이렇게 영업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쌍용차를 전기버스 전문 기업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한다고 합니다. 자, 전기버스에 이어서 전기 세단, 전기 SUV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쌍용차는 내연기관으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기차 회사로 재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영화 163편을 1초에 전송을 한다. SK 하이닉스 초고속 디램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현존 최고의 성능이라고 합니다. 이전 제품보다 78%가 빨라졌다고 하니까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SK 하이닉스가 현존 최고 성능의 초고속 디램을 개발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만이 회사의 미래를 보장하겠죠. 자, 교촌 치킨 조리 로봇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위드 로봇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도입이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제품의 품질이 균일해져서 소비자의 만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로봇의 도입으로 직원의 숫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장품주가 바닥을 쳤나 LG생건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수할 만하다는 기사입니다.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면 화장품의 소비는 급증할 것입니다. 재택근무가 줄고 출근이 늘어나면 정장의 판매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 미국 레버리지 상품을 쓸어담는 서학 개미에 대한 기사인데요. 국내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5가지가 레버리지 투자라고 합니다. 자, 서학개미가 미국의 레버리지 상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식이 상승한다에 베팅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은 상승세가 강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한다면 레버리지 투자는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규제 적어 2년이면 착공, 소규모 재건축이 뜬다고 합니다. 일반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덜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도곡동 개포 럭키 아파트입니다. 자, 소규모 재건축과 소규모 재개발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세훈표 재개발에 참여하자 주민 동의율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속 통합 기획으로 양질의 아파트가 빠르고 많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세 중과 매물 잠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710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었는데요.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이 심화됩니다.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가주택 대거산 부동산 법인 취득 양도세 중과 제외를 노렸나. 네. 절반 이상이 공시가 1억 5천 이하라고 합니다. 법인이 매입한 주택가격 분포를 보면요. 1억 5천 이하가 54%, 3억 이하가 22.6%로 저가 아파트에 많이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인 명의의 아파트 투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시가 1억 이하는 취득세가 1%이므로 주택 매수에 부담이 없고 읍면지역 공시가 3억 미만은 양도세에 중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내야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사서 다음 해 5월 이전에 판다면 종부세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공시가 1억 미만이나 읍면지역 공시가 3억 이하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공시가 1억 이하의 투자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래야 실수요자에게 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1년 새 46%가 상승했다. 자, 해운대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다 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넷플릭스 마이네임 주연 한소희님을 인터뷰한 그런 기사인데요. 오징어 게임의 세계 1등에 이어서 마이네임도 세계 4위까지 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시나리오력, 연출력, 연기력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제2, 제3의 마이네임이 나올 것입니다. 탄소 감축 최선책 있는데도 자해적 시나리오 고집할 땐가. 자, 국내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 중에서 94.8%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고요. 79.3%가 하거나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수출품에는 전기가 사용되므로 전기료의 상승은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원자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금, 비트코인 제2의 전성기가 온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 이제 ETF가 나오면서 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코인 1억이 아니라 이제 5억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살 수가 있고요. 메인 시장에서 인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가상화폐 지갑이 나오고 각국에서 CBDC를 만들면 코인의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금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페이스북 가상화폐 지갑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미국 과테말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노비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다음 주에 회사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자, 페이스북이 달러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노비의 의미는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가상화폐 지갑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바꿔서 탄다. 자동차도 구독경제. 자, 자동차도 구독경제가 도입이 됩니다. 새로운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천스닥 추가 상승 게임 콘텐츠주에 달려있다. 자, 외국인이 코스닥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마이네임을 제작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눈에 띕니다. 양도세 중과에 다주택자 매물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자,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로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도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그러면 팔려는 물건의 증가로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팔려는 물건이 증가하면 집값은 하락할 것입니다. 대치 마포 서울 핵심지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건축을 해야지 주택의 공급량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재건축의 규제가 아직도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재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자, 가을 낙엽과 부동산이라는 매경 이코노미스트 김희삼 교수님의 그 글인데요. 도박판으로 전락한 주택시장 정책 실패, 집단 불안에 과열되었다. 국민 총 행복에는 부정적인 충격이라고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세에 믿지 말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인구가 준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하락할 수가 있지만 상승하는 지역은 더 상승하게 되겠죠. 자, 이분의 말씀처럼 자산의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상승장 후반기인 것은 맞고요. 하지만 부동산은 상승장 전반기에 오르는 부동산, 중반기에 오르는 부동산, 후반기에 오르는 부동산이 모두 다릅니다. 또한 지금 미분양이 극히 적습니다. 미분양이 넘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IMF 같은 강력한 외부 충격 외에는 없습니다. 투자자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며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수익성과 더불어 안전성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선투현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